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7월 15일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연락을 달라고 하신 분들 말고 연락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GIH273님 음주 취소 후 차량 조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맞아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은 차량 조회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하고 함께 타고 다니는 차가 적발이 된 경우에 내가 가족에게 얘기를 안 하면은 가족이 알 수가 없는데 단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PDA로 조회를 합니다. 우리 경찰차 보면요, 그 경찰차 이거 경광등 옆에 이거 있죠? 빨간색, 파란색 요거 옆에 동그란 거, 세콘같이 생긴 거 달려있는 거, 감시 카메라 같은 거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인식 카메라인데 그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촬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인데 그걸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은 바로 번호가 떠요. 최첨단 어떤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속 차량이 갑자기 굴러다닌다. 그럼 일단 의심은 해봐야 돼. 의심은 해보고 거기에 타고 있는 게 무면허 운전자만 아니면 적발되진 않고요. 근데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잠깐 검문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검문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뭐 약간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신분증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눈치 없는 경찰관이면 뭐 이게 음주운전 단속됐던 차량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 적발됐던 차량을 누군가가 타고 다니면 한 번 정도는 검문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렸고요. 자, 아니지미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회식을 11시경에 파하고 차에서 2시간 정도 쉬다가 기가 중 새벽 2시에 음주 단속을 당했습니다. 호흡 측정 0.053 나왔고요. 이후 체열을 요구해서 체열이 0.054, 0.01 높게 나왔네요. 면허 정지를 당하고 결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계형이다 보니 면허가 없으면 회사를 다니지 못해 인터넷에서 한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니겠죠. 저희 카페 쓰셨으니까. 진정서 한 부 작성해 주시는데 60만원 달라고 하는 거군요. 너무 비싸 보였지만 겁이 났기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불하고 진정서를 썼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사적 자체의 원칙이니까요. 뭐 그것이 비싸다면은 뭐 비싼 거고 또 싸다면 싸단 건데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행정사가 혹시 음주 단속되기 1시간 전으로 카드 쓴 거 있냐고 물어봐서 편의점에서 캠커피 하나 사 먹었다고 했습니다. 내역에 어디 샀는지는 나오는데 무엇을 샀는지가 안 나오게 행정사가 이슬톡톡짜리를 탄산음료로 착각해 사서 마셨다고 주장하자고 하였습니다. 허허허, 그래요?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걸릴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 판단력이 흐려져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2달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나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만 하고 그 이후 검사님이랑 통화해서도 죄송하다고 행정사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짝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최고형을 때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전에 구약식 명령 떨어져서 금액을 보니 300만원이었습니다. 괘씸죄죠?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을 다 받아들이려 합니다. 현재 의뢰했던 행정사는 핸드폰이며 사무실 전화번호면 싹 다 바꿔봐서 없는 번호입니다. 와, 이런 경우가 있네요. 저도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번호를 바꿔버리지? 와, 그래요. 뭐 이럴 수 있죠.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8년 동안 8년? 네, 맞나요? 8년 동안 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물론 욕을 먹은 적은 있어요. 저라고 욕을 안 먹겠습니까? 초창기 때는 많이 실수도 하고 했는데 저런 실수는 안 했지만 하여튼 뭐 욕을 먹을 땐 욕을 먹더라도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1번 수치가 0.054%임에도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벌금이 저렇게 올라가나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올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권이라는 게 검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영감님, 우리 뭐가 있나요? 부당거래 같은 것들 거기 유승범 나오죠? 그 검사님 권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영화 정말 현실을 잘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검사님들의 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 조정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 독점주의도 조정을 하자고 하는 거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마웅다웅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검사님들 굉장히 셉니다. 뭐, 그것이 원래 그렇게 만든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판사님도 저 금액대로 판결하시겠죠, 2번. 글쎄요, 뭐, 조금 이제 선처를 구한다면은, 원래는 1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될 벌금이기 때문에, 판사도 한번 생각은 해볼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님이 쓰신 의견서는 읽어보겠죠. 기소를 한 내용이겠죠. 의견서가 아니라. 기소 의견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올렸구나 라고 판사님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판사님이 너 너무 나쁜 놈이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판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판검사님들이 무서운 이유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 인정하고 벌금 내는 게 맞을까요? 네, 인정은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저희 행정사 같은 분을 좀 욕하고 싶지는 않는데, 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거 위증죄 걸리거든요. 저거 정확히 말하면 행정사님은요 위증교사죄에 들어가요. 이걸 하신 분은 위증죄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거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뢰인들, 물론 저도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 어떤 서류를 막 이렇게 꾸며갖고 냈다가 검찰에 구속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호사도 비일비재 하다기보다는 조금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또 행정사들도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증죄만큼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코칭이었고, 이런 코칭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냥 저 같으면 이걸 차라리 기소유예를 받자고 했을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자. 뭐 거기서 뭐 할 말이 더 있겠냐. 다만 농도가 0.053, 윤창호법 이전이잖아요. 0.053이니까 이건 좀 비벼볼만 하다. 기소유예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승기가 아니라 또 중간에 먹었던 더 추가로 먹었던 술을 억지로 꾸며내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히 걸리죠. 왜냐면 지금 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CCTV를 까봤을 거고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카드네, 카드. 자, 카드로 썼는데 그걸 어떻게 저 술을 이슬톡톡을 먹었다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나요? 카드를 썼는데 캔커피는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은 이슬톡톡 계산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카드면은 카드 내역서 가져오라고 하면 게임 끝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리고. 아이고. 일단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딱 상담 받아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괜히 또 이중죄 같은 거 걸리면은 법적인 도움 받았다고 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가 이런 어떤 뭐랄까 딱 누가 봐도 이상한 케이스를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너무 무리했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기소중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이경필님 같은데요, 성함 보니까. 예, 기소중지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예, 맞아요. 기소가 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소를 잠깐 멈춰놓은 겁니다. 다시 기소가 된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건 몰라요. 검사님 마음이에요.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는지 어디에 알아봐야 돼? 검찰에 알아보셔야 된다. 검찰에 전화하셔갖고 검사님 실에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소를 잠깐 중지해놓고 재조사를 경찰에 시켰던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경찰에 재조사 시킨 것 같아요. 경찰에 니들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한번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아마 해놓고 기소 중지 시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 중지가 되면은 첫 번째 형사 조정이 들어간 경우, 형사 합의 조정, 요거 아니면은 재수사,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마 경찰한테 지금 형사 조정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청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아우님, 네, 7월 10일 굉장히 오래됐네. 5일 정도. 예, 좀 늦게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목금 출장이라 또 뭐 여기저기를 회적고 다녔냐고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제가 했다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번복이 가능한가요? 예, 번복 가능합니다. 대신에 처벌은 좀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사례 위증죄 먹어가지고 괘씸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동승자 바꿔치기 잘못했다가 감옥 갑니다. 뉴스 많이 있잖아요, 보시면. 친구가 후진을 해서 차를 빼놓은 상태에서 제가 운전석에 탔는데 앞차 주인이 자기 차를 박은 거 같다고 일단 내리라고 했거든요. 뭐 이건 사실관계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내가 안 했는데 뒤집어 쓸 필요도 없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떳떳하게 내가 했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수사 들어가면 거의 99% 밝혀집니다. 이거를 경찰들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딱 봐갖고 경찰도 느낌이 있거든요.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경찰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요. 경찰분들 되게 고생하시는데요. 경찰분들 되게 수사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들. 그렇게 뭐 그 뉴스에 가끔 나오는 뭐 이상한 그런 사례들 몇 건 없어요. 경찰 조사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네, 나머진 다 답변 드렸네요. 자, 오늘도 그 성공 사례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공 사례는 늘 강조드립니다. 제가 뭐 범법자들 이 법 행위했는데도 뭐 우리가 사회 법망을 빠져나가다 와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현명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선처를 받은 겁니다. 죄가 없어서 뭐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난폭운전인데요. 난폭운전 사건 요새 좀 많이 맡아요. 뭐 모두다 행정사는 음주운전만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 30% 이상이 난폭운전, 뺑소니, 뭐 적성검사, 무면허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대구지방검찰청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저희 같은 법무사님, 같이 협업하시는 법무사님 도와주셨고요. 일단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향지시 등을 일단 작동시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난폭운전은 어떻게 걸렸냐면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난폭운전 하셨죠. 난폭운전은 인정이 됐지만 일단은 한번 봐주겠다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보여줬던 사례 하나 있어요. 무혐의 사례 있었잖아요. 그건 난폭운전이 아니다였고 이거는 맞다. 근데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벌금이 안 나오고 면허도 바로 풀려서 바로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보복운전, 난폭운전도 일단 될 만한 사례면은 될 만한 겁니다. 연락 주셔서 저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길었네요. 모두다 행정사 월요일 7월 15일 답변들 드렸고요.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그 시청해 주시고 뭐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너무 이 매니악한 이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 안 해요. 왜냐면 기대도 안 합니다. 좀 제가 자괴감을 좀 느끼는데 지금 제가 사실 방송 시작한 지 한 4년 됐거든요. 물론 유튜브는 그 네이버 TV를 먼저 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400명인가요? 네. 보통은 저기 노래방송이나 뭐 하다못해 그 저희 아는 형님이 하는 음식점 방송도 1년 6개월 딱 6개월 됐는데 구독자 수가 한 1만 명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400명도 못 채웠습니다. 근데 이 영역 자체가 이게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뭐 구독과 추천 눌러주세요 이런 건 절대 안 하니까 그런 것들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법조인의 포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만 이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 저희 카페에다가 Q&A 게시판 있습니다.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난폭운전이든 뭐 손해사정 업무든 다 할 줄 아니까요. 사정사 사무원 자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